방정식.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즉 등호를 이용해서 이항을 하고 이렇게 푸는 것만 너무 익숙했었는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뭐냐면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등식이다. 방정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식이 뭐 있거나 없거나 이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양쪽이 같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같기만 하면 그게 그 x값을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 플러스 2가 3이다라고 했을 때 좌우가 같으려면 x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1이어야 좌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x가 해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풀으라 하면 그냥 이걸 방정식으로 풀라고 그냥 이항만 해서 푼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의 진정한 의미를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지수나 로그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로 다음 주가 부등식인데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등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으면 요게 참이 되기 이 식이 맞도록 하는 x가 1이면 3은 x가 1일 경우에 x가 1이면 3은 3보다 크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3은 3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x가 2야. x가 2가 되면 4는 1로 되지. 그럼 이때는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4는 3보다 크다가 말이 안 돼요? 돼요. 4는 3보다 큰 거잖아. 네. 그럼 이건 이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부등식은 이 말이 되는 모든 x값이 전부 다 해로 나오는데 일일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항을 해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이겁니다. 요러고 돼 있어. 네. 그러면은 이거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둘 다 동시에 꽂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x가 1이야. 어떤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야. 1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3은 되죠. 3보다 커서 같아요. 근데 어쩌면 선생님 같기만 하지 크진 않잖아요. 아 진짜. 너요. 저 아닌데요. 네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 되잖아. 아니, 이거는 같기만 하지 크진 않잖아요. 혹은 크기만 하지 같진 않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물어보는 거요. 제가요? 네가요. 정확해. 이건 내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랬어요. 그래요? 같거나 크다랑 같아도 되고 커도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맞추고. 야 같으면서 클 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야 이은찬과 김윤환의 키가 김윤환이 이은찬보다 키가 같으면서 크다 말이 돼요? 같은과 동시에 클 수는 없어요. 근데 좀 했더니 선생님 이거는요 크긴 한데 같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실수한 놈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제 했어요 지금? 며칠 됐어요. 진짜? 올해는 아니에요. 작년 말쯤이에요. 내가 아닌데 그럼. 너예요. 100% 너예요. 왜냐면 이 질문이 이은찬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말하고요. 내가 아무 생각거든. 근데 나름 예리한 거야. 나름 같다도 되고 크다도 된다. 그럼 같거나 크다 된다. 나름 예리한 거야. 그 나름 예리한 수준의 학생은 너밖에 없어요. 너보다 수준이 높으면 아예 이걸 지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요. 너보다 수준이 낮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전 옛날보다 수준이 높아졌나 보네요. 뭐 없다. 지수 방정식이에요. 지수 방정식은 쉽게 말해서 미지수 x가 지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수 방정식의 형태는 정해져요. 몇 개 정해지는데 첫 번째는 항이 두 개인 경우. 즉 쉽게 말해서 항을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항이 두 개인 경우는 좌변, 우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밑을 갖게 하시면 돼요. 밑을 갖게 한 후에 지수를 비교하시면 되더라. 간단해요.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2의 x제곱이 8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의 x제곱 어떻게 되나? 2의 세제곱이다. 그럼 밑이 같으니까 x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 x가 3이 돼. 이렇게 풀면 돼요. 간단한 얘기는 한데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ax제곱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 ax제곱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뭘로 해야 되냐? 2 플러스 2하면 2는 0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4의 x제곱을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 즉 2의 2x제곱이죠. 네. 2의 2x제곱이니까 이거는 2의 x제곱의 제곱이구나. 그럼 우띠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t로 치환해서 푸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뭘 이용한다? 이거를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실제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t의 제곱이 됐죠. 마이너스 3t고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t가 얼마? 1이거나 t가 얼마? 2이거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아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방정식에 해라고 하는 것은 x 값을 구하는 거지 다른 미지수를 구하는 게 아니죠. 네. 반드시 어떻게 t가 뭐였어? 2의 x였으니까는 2의 x제곱이 1이고 2의 x제곱이 2다라고 놓고, 그럼 여기서 x는 얼마야? 오, 와 이거 실제 생각하면서 바로 되더라. 너무 나아졌어.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 근데 x가 얼마? 0. 여기 x 얼마야? 1이요. 오, 윤천 버퍼링이 상당히 줄었는데? 생각하고 있었지? 왠지 선생님 나한테 물어볼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이 새끼가 뭘 나한테 질문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합니다. 세 번째, 밑에도 x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서 x의 2x가 x의 제곱 플러스 x 1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밑에도 x가 포함되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밑이 그냥 x로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탄 여기서 이제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0보다 크고 x가 1이 아니어야겠죠. 왜? 이건 밑 조건이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런 거를 안에서 틀린 경우가 생겨요. 알겠습니까? 봐봐. 실제로 나옵니다. x의 제곱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x가 얼마가 돼야 돼? 2x가 돼야겠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니까 x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x가 얼마? 0 혹은 x가 1 되겠죠. 네. 그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 다 안 되죠. 왜?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1이 아니라 했는데.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그냐 안 그냐? 그럼 여기서는 안 되죠. 해가 없다. 아니죠. 그럼요. 뭐가 있냐? 근데 봅시다. 이거는 다른 그런 우리가 지수 함수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이 식만 만족을 하면 돼요. x 뭘 넣든 식을 만족하면 되죠. 네. x가 1일 때는 거예요. 밑이 1인 경우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같아지기 때문이죠. 무조건 뭐가 돼버려? 1이 돼버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이죠 그냥. 네. 여기 지수가 얼마나 무조건 1이잖아. 이 지수가 무조건 1이죠. 네. 그러면 x가 1이 돼 안 돼? 되더라. 아.
오케이? 이거는 지수만 비교할 때란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뭐냐면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여기에서 지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도 보셔야 한다. 플러스에서 뭐도 봐야 된다. 밑이 1인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밑이 1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x 플러스 2에 뭐 2x는 x 플러스 2에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 뭐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지수끼리 같다고 비교를 해야겠지만 모두 이 x 플러스 2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지수 방정식은. 알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같으면 밑을 갖다 놓고 푸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문제 몇 개 봐볼까요? 간단하게 문제를 봐보자. 포인트는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 51쪽을 보게 되면요 2번을 볼게요. 5분의 4의 x의 제곱 플러스 2x는 4분의 5의 x 마이너스 4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네. 같냐고? 마이너스 취하면 다르죠? 그럼 밑을 같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하면 되죠? 역수를 취했을 때 어떻게 변해? 뭐가 어떻게 변해요? 은찬이 밑을 역수로 취하면 뭐가 어떻게 변해요? You know that? You don't know? 어? You don't know가 뭔지 몰라. 알아? 밑이 역수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 미치 없어. 뭐가 바뀌어야 돼? 뭐를 제곱하면 역수가 되죠. 뭔 소리야 너는? 맞잖아요. 어? 마이너스 1을 제곱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지만 x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인 건 알아요. 내가 지금 말해서 뭐야? 이거는 밑이 역수했다는 얘기잖아. 요거의 1제곱이야. 그럼 지금 뭔 말이에요? 반대로 밑이 역수시키면 지수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답 말로 나와야 돼. 이게 말로 이거 알 거야. 방금 이거 은창이도 이제 이 정도는 알 거야. 근데 그게 말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야.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돼. 말로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보고 싶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실제로 그거를 말을 하거나 서술을 해보는 겁니다. 방금처럼 내가 역수가 되면 적수가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해요 했을 때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나올 때까지 공부를 다시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했을 거야.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뭐냐면요. 남을 안 쳐놓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왜냐면은 남을 안 쳐놓고 설명을 해준다는 건 내가 이 문제 혹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만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 설명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나처럼 책을 안 보고도 여기 있는 책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야. 간단한 거야. 오케이?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보통 상강함수 활용 전까지거든요. 그래프까지 나올 거거든요. 중간고사 범위가. 그러면은 이 문제집으로 따졌을 때 132페이지예요. 그럼 뭐 빼고 뭐 하면 뭐 표지 빼고 뭐 중간에 빼고 하면 거의 130페이지 아니 120페이지도 안 될 건데 그럼 지금부터 중간고사 범위까지 이거 하나 달달달해서 내가 이거 설명을 못한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 여러분이 그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시 얘기지만 밑이 역수가 되면 뭐가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요렇게 바뀌겠죠. 그래 안 그래? 5분의 4에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럼 어떻게 돼? 밑이 같았으니까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다. 이해하겠더니 뭐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푸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뭐 아까 했던 거라서 해볼게요. 2번 대표율 2번이 52쪽이에요.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는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는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분리하셔야 되죠. 지수끼리 더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9 곱하기 3의 x제곱 요거는 뭡니까? 3의 x제곱 분의 1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워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9t 플러스 t분의 1은 6이다. 가항에 t씩 곱해주면 9t의 제곱 6t인데 2항일 때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여기다 즉 3t 플러스 1은 3t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t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t가 뭐였어요? 3의 x제곱 t였죠. 3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 알겠어요? 네. 지수 방정식, 정부 방정식, 지수 분홍식, 로그 분홍식 진짜 쉬워요. 엄청 쉬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종류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여러분이 할지 몰라서 딱 그것만 알면 엄청 쉽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읽어봅시다. x 플러스 3의 x제곱이 6의 x제곱이에요. 잘 보세요. 일단 지수가 같죠 이번에는. 그럼 뭐가 같으면 돼? 밑이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x 플러스 3이 6이니까 x가 얼마면 돼요? 3이면 두 번째는 뭘까요? x가 0. 그렇지. 왜? 지수가 0이어버리면 밑이 얼마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그럼 여기도 x가 0일 때 x가 0이면 여기도 어차피 1이고 여기도 무조건 1이잖아. 그럼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뭘 이항을 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등식이 좌우변이 같게만 만들어주면 그게 해가 되는 거야. x가 0은 어떤 여기도 1 이게 됐잖아. 그러면은 x가 0도 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다. 그죠? 바로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수 부등식은 방금 나온 문제 유형 세 가지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푸는 방법 자체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늘어날 뿐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부등식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크다 작마 중에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고 어떻게 돼? A의 x제곱인데 어떻게 돼? Y는 여기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졌죠. 그럼 이때는 x값이 커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있죠 계속. 그래 안 그래?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주의해야 돼. 이제 지수 부등식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밑에 범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범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오케이? 지수가 큰 쪽이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수가 클수록 작아요. 반대가 돼요. 근데 그냥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쪽이 크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는 똑같으면 앞에서 방정식 한 거랑 똑같은 유형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한번 봐볼게요. 대표는 1번이에요. 4의 x제곱이 2의 x-1제곱보다 작다라고 해서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야겠지? 뭘로 통일시켜? 2로. 그럼 어떻게 돼? 2의 2x제곱이 2의 x-1제곱. 그럼 2x랑 x-2를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니까 어떻게 돼? 부등원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오케이? 그대로 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놨지만 쉽게 말해서 밑이 1보다 크면 부등방향 안 변해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풀면 되겠죠 이건 그냥. 근데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9분의 1의 2x 플러스 3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의 x제곱. 그럼 밑 같게 말하면 저희가 3분의 1의 제곱이죠.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어떻게 돼? 3분의 1에 4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3분의 1에 x제곱인데 그럼 우리가 지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밑 7과 작죠? 그럼 어떻게 돼? 작은 쪽의 지수가 더 커야 되겠죠?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렵다. 그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치환을 하게 되면 무슨 형태가 나오면 2차 부등식의 형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2차 부등식 풀 줄 알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 저기 있는 이모군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을까요? 여기 노모양이 노모라 하니까는 뭐가 이상하네. 노모양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을까요? 있냐 없냐? 있어야 돼요. 저기 김군도 못 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가봅시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봅시다. 치환을 할 건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의 2x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t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t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가 문제야.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로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1제곱으로. 그 앞에 3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해놓고 t 이렇게 바꾸셔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8이 16이 되죠. 그거는 t 마이너스 8가 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인데 이 부등식 풀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이모군 해가 어떻게 될까요? t값의 범위는? 네. 이 2차 문제 풀으라고 이거. 어떻게 될까? 너 모양? t의 범위는? 뭐야? 뭐보다 큰 건 t의 범위가요? 그냥 이거를 풀으라는 얘기야.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x를 구하라. 이거 풀으라고 그냥 이거.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봐봐. 이게 문제라고. 그냥 2차 부등식을 못 풀어요. 그냥 눈에 이수능에 다 해도 못 풉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미칠 노릇인 거야. 응? 그것도 내가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요거를 내가
이걸 한두 번 이게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이게 지금 저 새끼가 손이 뭔지 뭐냐고 하겠지만 내가 너희들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뭐라 했어? 해를 작은 거 순서대로 써. 뭐? 마이너스 2랑 8이잖아. 근데 식이 더 크지? 식이 더 크면 해보다 크니까 양쪽으로 나간다고. 즉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요렇게 간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는 마지막 기회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2차부터 계속 설명할 수가 없다고. 중학고등학교 1학년 나온 거를. 고등수학 상에 나온 2차 부등식을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설명해주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매 수업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매번 다 설명을 해야 돼. 고등학교 2학년짜리 수업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지수 처음 수업할 때 거듭제곱근 얘기할 때 제곱근 수업도 했지만 거기 대답도 못하는 애가 많이 있었지. 몇 명. 그러면 안 된다고. 심지어 그건 중학교 거야. 중3 거였어.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 예습이라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일부 예습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습을 해서 이 내용을 알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예습은 이거야 돼. 이거를 푸는데 이게 나오는데 내가 몰라. 하긴 이게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꺼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예습을 하겠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오늘이라도 알았으면 수업 좀 알았으면 채워갖고 오세요. 내가 뭐라 했냐면 2차 부등식 그냥 간단히 알려준 게 원리까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라 했냐면 해를 순서대로 쓰고 작은 순서대로 쓰고 식이 더 크면 식이 0보다 크면 크니까 크면 커질 거 아니야. 양쪽 큰 밖으로 나가고 식이 더 0보다 작으면 안으로 사이로 들어가니까 사이로 들어가 t가 x가 들어가. 이렇게 몇 번을 했다고. 몇 번을 진짜. 오늘도 지금 열폭하고 있는데 제발 지난 걸로 열폭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대부분 이렇게 열폭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내가 한 번, 두 번 설명했는데 모른다고 열폭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거듭제곱근 실근의 개수를 했을 때요. 그 수만 내가 여러분이 그때가 5번째였어요. 네 번째가 5번째가 했을 겁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분이 모른다고 내가 뭐라 했습니까? 가시리는 시절에 수업을 해줬잖아요. 오케이? 근데 내가 열폭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전에 내가 10번, 20번 이상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는데 왜냐면 제발 외워라! 제발 이것만은 할 줄 알아라고 했던 얘기들이야.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당장 가가지고 턱을 잡고 싸대기를 20대씩 때려도 부족합니다. 노모양. 오늘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얘기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의 x제곱이 8보다 크다인데 여기서 2의 x제곱이라 하면 x가 얼마가 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x에다 이미 밑이 2이기 때문에 지수에다 뭘 갖다 집어넣든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얘만 보시면 된다.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크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를 비교해서 부동 방향이 바뀔 리가 없다.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푸셔야 된다고. 알겠어? 네. 열폭하게 하지 마. 제발. 미치 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미치 같은 경우는 부동식을 얘기하기 힘들어요. 같다에서만 가능한가 말이 들거든. 등식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 바로 그 활용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활용 문제는 거의 모의고사를 보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지수의 활용이든 로그의 활용이든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보면요 이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문제가 길어요. 근데 이 문제가 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문제를 보다 문제가 긴 것들은 대부분 그 문제에 나오는 문제 안에 있는 문자들이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실상 보면 별거 없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로그 지수 방정식 부동식, 로그 방정식 부동식의 응용 문제들은 대입만 하면 끝나요. 대입만 잘하면
이건 오히려 딱 대입식만 세워놓으면 오히려 어려운 게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어. 이거 너무 어렵게 생겼다. 오케이? 선생님 봐봐. 딱 보면은 실제로는 이게 되게 순둥순둥한데 딱 성격 더러워 보이니까 내가 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는 거야. 실제로 싸워보면 이길 텐데 선생님이 얼굴도 더럽게 생기고 성격도 더러워 보이니까는 그냥 저 새끼랑 붙으면 내가 더 쥐어 터지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싸우면 100% 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 복싱이나 격투기 보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링 코너에서 경기 들어가기 전에요. 뭐냐면은 그 막 코치들이 막 뺨을 싸대기를 때리고 이래요. 주먹으로 때리고 왜 그러냐면요. 도끼 막 불어 이렇게. 너 저 새끼 너 이렇게 때려서 그냥 막 참어? 내가 저 새끼 죽여. 이런 식으로 막 도끼 불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기는 거야. 근데 내가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는 진짜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봐봐. 제일 내가 우리 보면은 학생들 보면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시험 보러 가요. 시험 잘 봐갖고 와. 애들이 뭐라고 앉아요? 50점 넘겨갖고 올게요. 60점 맞아갖고 올게요. 70점 맞아갖고 올게요. 그럼 70점 맞았다는 얘기는 30점은 틀리겠다는 얘기야? 30점, 그럼 30점은 내가 70점 안에 30점 일부러 틀리니까? 아니지. 무조건 시험을 다 맞겠다는 마음으로 푸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근데 왜 지뢰 틀리겠다는 생각을 왜 하고 갔는지 난 모르겠어. 맞겠다고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시험 봐도 부족한데 내가 이미 나는 50점짜리 나는 60점짜리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러 가니까 그거밖에 못 맞는 거예요. 100점을 맞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지.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100% 지고 들어가 거의 다. 봐볼까요? 문제 가볼게요. 어느 금융상품에 A만 원을 투자할 때 투자한 지 T년 후에 이익금은 A 곱하기 2분의 3의 4분의 T제곱 만원이라 한다. 그럼 봐봐. 금융상품에 200만 원을 투자할 때 투자금이 A라 그랬지. 근데 뭐 투자했어? 200 봐봐. 지금 뭐라 했냐면 A의 2분의 3, 4분의 T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A가 뭐라고 했어요? 투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 뭐가 이거 자체가 이익금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라 했냐면 투자한 지 T년 후에 이거 200만 원을 투자할 때 그럼 투자금에 200만 원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200만 원을 집어넣어서 만 원은 떼고 보자. 그럼 했더니 어떻게 돼? 2분의 3, 4분의 T인데 이게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얼마나 했어? 이 이익금이 675만 원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문제에 주어져 쓰시면 끝나요. 이거 풀면 돼 이거 문제. 알겠습니까? 풀어.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돼? 2분의 3의 4분의 T제곱은 200분의 675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로 약분합시다. 5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5로 했더니 여기는 40분의 여기 어떻게 됩니까? 1, 5, 5 1, 5, 5예요? 5로 또 되네? 5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3, 1 3 30 3, 아니요 5로 하면은 30 1 1이에요? 아니 근데 그럼 6, 1호가 아니잖아 임마. 맞는데 1, 3호잖아. 아 그러네. 아이씨 뭐가 돼 여기가? 6, 7 27이 되지. 왜 이래? 아저씨 네. 그럼 뭡니까 이거는? 2분의 3의 세제곱이 되잖아. 네. 그럼 4분의 t가 3이다. 풀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아하. 좀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한번 해볼게요. 쌤이 해줄게요. 복잡한 걸 찾아봅시다. 좀 어려운 거. 여긴 없네. 좀 어려운 걸 찾아서 풀어주고 싶은데. 쌤 빌려줄까요? 네? 쌤. 귀찮아요. 나 좋으냐 뭐. 쌤 좋으지. 빠밤빠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좀 드리겠지만 문제를 선생님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호수의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 이걸 칸델라라는데 I0CD 이걸 칸델라라고 읽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단위니까. 오케이? 예, 그 어쨌든 호수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를 I0라고 놓자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심이 X미터인 곳에서 빛을 받기라고 하는데 빛의 밝기를 IX 칸델라라 하자. 뭐 단위는 뭐지? 정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성립해? 공식이 포인트는 요게 중요한 거야. IX는 I0 곱하기 4의 마이너스 0.2x 제곱이더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서 빛의 밝기가 수면에서의 64분의 1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심은 2라고 물어봤어요.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빛의 밝기는 뭡니까? 어느 지점 우리가 그냥 X라고 해봅시다. 어느 지점 수심이 어느 지점을 수심이 A미터라고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A를 구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수심이 A미터인 지점에서 수심은 A일 거 아니야. 이때 빛의 밝기 우리가 뭐 IA라고 놓자. 이때 수면에서의 밝기는 뭐 I0죠. 그죠? 들어볼게요. 봐봐. 잘 봐요.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일단 이런 걸 옆에 문제 일단 쓰셔야 돼요. 내가 수심을 A미터로 놨을 때 이때 빛의 밝기가 수심에서 빛의 밝기는 IA보다 이렇게 써야 돼. 문제에다가. 그게 포인트야. 수면에서의 밝기는 A0구나. 근데 뭐라 했냐 봐봐. 여기에 빛의 밝기 수학에서 는, 이, 주격동사는 뭘 의미해요? 이퀄을 의미해요. 이퀄이 될 수 있죠. 문제에 따라서 뭐 부등식이 들어갈 자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봅시다. IA가 뭐 I0에 몇 분의 몇? 64분의 1 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요? 넣어야죠 이제. 그거 두 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요? 이을 아니 그냥 저거 4의 마이너스 문제 다죠. 그러면은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지? 수심에서의 64 이하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저거랑 64분의 2 마이너스 x인 거죠? 요게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문제 보면 여기 x가 여기 x랑 똑같죠. 네. 그럼 a랑 a랑 똑같아야 돼. 이 ai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 ai는 어떻게 되냐면 ai는 I0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I0 곱하기 4의 마이너스 0.2 a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I0 곱하기 64분의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친절하게 I0는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0를 나누어도 부동 변이 안 변해요? 그래서 준 겁니다. 거기 I0 0보다 단 A0 0보다 크다는 문제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잠시만 여기 써 있어요. 단 I0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I0 0보다 작다고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오케이? 네. 그럼 I0가 0보다 크니까 나눠 상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4의 마이너스 0.2a가 어떻게 되는 거야? 64분의 1과 작고 나갔다. 이거 푸시면 돼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4의 몇 제곱이에요? 밑이 같아요. 4의 세죠.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네.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변해 안 변해요? 얘랑 얘랑 비교할 건데 마이너스 0, 아니 계속 2를 쓰냐. 0.2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0.2a가 3보다 크나다죠. a는 어떻게 됩니까? 1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 몇 미터? 15m.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나온 거를 표시를 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표시를 하고 거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 헷갈릴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하시면 바로 눈에 보여요. 알겠어요?